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야, 얘는 도대체 몇 시야 지금? 몇 시인데 안 나와? 아이고 그냥 맨날 늦어 이게 뭐 와가지고 지금 시간이 안 나왔어. 이제 버스가 안 오고 지하철이 밀렸어 진짜. 아유 저 커피 농구 잘한다고 맨날 이렇게 드시면 안 되는데 진짜로. A few moments later. 조코피 오늘도 늦을 거 아니야? 아니 뭐 일찍 온 적이 있어요. 뭐야? 벌써 와 있어? 한 대 뽑았어요. 시원하게.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의 조현일입니다. 자, 오늘은 좀 암울한 소식을 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저도 이 뉴스를 보고 깜짝 놀랐었는데 NBA에서 불법 도박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마피아와 결탁했다는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현역 선수와 현역 감독의 이름이 올랐고 결국에는 FBI가 체포에 나섰는데 정황이 어떻고 또 현재 상황이 어떤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된 현역 선수가 있습니다. 바로 마이애미 히트 소속의 테리 로지어인데요. 테리 로지어는 불법 도박 혐의로 FBI에 체포됐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데 주요 혐의는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팀 내부 정보를 이용한 도박을 했고요. 네, 원래는 현역 선수는 도박을 아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배팅을.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경기 출전 및 부상 여부 등 비공개 정보를 이용하고 활용했어요. 세 번째는 경기 배팅 시에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주도했습니다. 즉 승부 조작에 가담을 하고 또 조작을 주도했다는 거죠. 로지어 변호인 측이 발표한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우리는 1년 넘게 테리 로지어를 변호해왔다. 그리고 이미 검찰 측에 예전에 연락을 해서 원활하게 소통하자고 제안했다. 당시에 검찰 측은 테리를 조사 대상이라고 했지 피의자는 아니라고 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갑자기 FBI 요원들이 테리 로지어를 체포하겠다라고 전화를 걸었다. 자진 출석 대신에 공개 체포한 그들의 선택이 매우 유감스럽다. 제대로 선수에게 망신을 주면서 보여주기식 체포를 통해 명예를 얻길 원했다. 이것이야말로 이 사건의 동기를 잘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FBI는 실제 증거 대신에 신뢰할 수 없는 출처에 의존하고 있다. NBA가 무혐의라고 결론 내린 이 사건을 검찰이 다시 들춰냈다. 로지어는 도박꾼이 아니다. 이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전에 제가 영상으로 만든 적도 있었는데 존 테이 포터, 여러분 기억나시죠? 마이클 포터 주니어의 동생인데 NBA로부터 영구 제명받았습니다. 네, 불법 도박 또 승부 조작건 때문에 2024년에 존 테이 포터의 불법 스포츠 도박을 FBI가 면밀하게 조사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선수들의 출전 제한에 따라서 배팅 수익이 매겨진다는 사실을 인지한 이후에 또 조사를 진행을 했어요. 우리나라에는 없는 상품이죠. 네, 물론 불법 토토에는 있긴 합니다만. 그래서 존 테이 토토 포터의 당시 혐의를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배터에게 자신의 건강, 그러니까 선수 자신의 건강 상태 등 경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기밀 정보를 유출합니다. 불법이죠. 두 번째, 배팅 목적으로 최소 한 경기 이상 의도적으로 자신의 출전 시간을 제한합니다. 당연히 불법이고 선수로서는 정말 해서는 안 될 짓이죠. 2024년 3월 20일에 세크라멘토 킹스전 존 테이 포터는 단 3분만 뛰고 질병을 호소합니다. 3분 뛰고 나서 아파서 못 뛰겠어요 하고 뛰지 않은 거죠. 존 테이 포터의 실력이라면 감독이 기회를 주는 것도 감지덕지해야 될 텐데 갑자기 못 뛴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한 배터가 8만 달러를 걸어서 110만 달러의 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거죠. 네, 그리고 비정상적인 배팅으로 간주되면서 지급이 보류되고 그리고 조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존 테이 포터가 출전 시간이 늘어날수록 기록도 향상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존 테이 포터의 기록은 일정 기준 이하일 것이다라의 배팅을 한 거죠. 그리고 존 테이 포터는 길게 뛰면 안 되니까 딱 3분만 뛰고 자진해서 아웃된 겁니다. 조작이죠. 자, 세 번째는 지인의 배팅 계좌를 이용했어요. 진짜 악질이죠, 얘는. 2024년 1월부터 3월까지 총 NBA 경기에 13건이나 배팅을 합니다. 지가 속해 있는 리그에 배팅을 한 거예요. 소속팀이었던 토론토 랩터스가 패한다는 항목까지 포함된 이걸 parlay 배팅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속한 팀이 심지어 진다고 배팅을 한 겁니다. 네, 쓰레기죠, 쓰레기. 그리고 다시 로지어로 돌아와서 2023년 3월 로지어 득점 관련 언더 배팅이 급증합니다. 그러니까 로지어가
평균 20점을 뭐 샬럿에 넣고 있었는데 오늘 경기는 13점 이하다. 이거는 뭐 굉장히 높은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당시 뭐 샬럿도 지금도 그렇지만 엉망이고 로지어가 혼자 공들고 뭐 이것저것 다 할 수 있는 시기였는데 자, 그런데 이날 로지어는 발 부상을 이유로 10분 만에 자진 교체합니다. 예, 그러니까 내가 일단 경기를 뛰면 카운트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 경기에서 10분 뛰고 5점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언더에 배팅한 사람들은 아주 큰 배당금을 먹는 거죠. 웬만한 금액, 웬만한 기준점 이상이 더 많았을 거니까. 네, 그리고 그 기준점이 뭐 25점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뭐 한 17점, 18점이었겠죠. 네, 그런데 딱 10분 뛰고 발부상 이후로 10분 만에 자진 교체합니다. 그리고 로지어는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부상으로 조기 퇴장할 거야 라는 계획을 공유했다고 합니다. FBI 조사에 따르면 뭐 아직까지 이게 뭐 전부 다 혐의로 나온 건 아니지만 일단은 네, 요런 혐의가 있다. 팩트로 나온 건 아니지만 요런 혐의가 있다라고 지금 FBI는 잡은 거예요. 자, 이상 징후를 발견한 NBA가 자체 조사를 진행합니다. 네, 그런데 NBA 사무국은 리그 규정 위반은 뭐 딱히 확인되지 않았다라면서 자체 조사를 마무리합니다. 수사 당국에 로지어 불법 도박 사건 수사 시발점으로 이 일이 작용이 됐으니 사실 NBA의 자체 조사는 그냥 대충 했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덮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자, 당시 로지어 득점에 몰린 배팅 금액이 무려 20만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배팅된 금액 이상을 로지어가 자택으로 송달받았다고 해요. 이게 만약에 팩트라면 로지어도 개쓰레기죠. 네. 자, 이렇게 되면서 줄줄이 도박 연루자들이 엮이고 있습니다. 그것도 NBA 시즌 개막 초반에 완전히 지금 NBC가 돌아오면서 개막전 기록 세웠거든요, 시청률. 그리고 쿠팡플레이도 지금 엄청나게 NBA 지표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쿠팡플레이 직원으로부터 저도 들었는데 완전히 지금 찬물 뿌리고 재 뿌린 거예요. FBI 조사에 따르면 불법 도박에 연루되어 있는 인원은 전 NBA 선수인 데이먼 존스 여러분 기억나시죠? 클리블랜드에서 또 르브론과 함께 뛰기도 했었고 슈터였습니다. 마이애미에서도 있었고 모두 31명입니다. 근데 이 31명이 다 NBA 선수라는 게 아니라 마피아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냥 시정잡배들도 있고 31명인 거예요. FBI는 이 31명을 모조리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구금하고 있고요. 31명 가운데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명이 마피아 조직원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지금 병들어 있다는 겁니까? 마피아가 들어갔다? 거기는 그냥 똥통이 되는 거예요. 배팅 대상이 된 팀들은 포틀랜드, 뭐 LA 레이커스, 토론토, 샬럿 등등이 있다고 하고요. 이 데이먼 존스 같은 경우에는 2023년 밀워키 벅스전을 앞두고 내부 정보를 알렸다고 합니다. 요때 데이먼 존스는 레이커스에 있었죠. 그리고 르브론 제임스의 절친이기도 합니다. 르브론 제임스가 부상 결장한다는 소식을 배팅에 활용했다고 해요. 르브론이 부상자 명단에 공식적으로 오르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상 정보를 알지만 아웃이 결정되기 전후의 그 시점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배당이 바뀌기 때문에. 그런데 데이먼 존스는 내부 정보를 배터들에게 공유한 거죠. 르브론 제임스가 아직까지 결장 확정이라는 인저리 리스트에 올라가지 않았는데 데이먼 존스가 내부 정보를 빼돌려서 고객들에게 판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서 데이먼 존스와 절친한 사이인 르브론 제임스는 전혀 그 배팅에 활용한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고요. 이 존스는 혐의가 제기될 당시에 레이커스 직원은 아니었어요. 네, 그런데 당연히 현 시점에서 레이커스 구단은 뭐 논평을 내놓지 않고 있는데 존스는 르브론과 함께 일했기 때문에 비행기나 라커룸 같은 제한 구역에 또 출입이 가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이커스의 정직원은 아닌데 이것저것 정보를 빼돌릴 수가 있었던 거죠. 라커룸도 들어갈 수 있어, 비행기도 탈 수 있어, 내부에서 나오는 모든 상황들을 데이먼 존스는 다 인지하고 알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불법 배팅 관련 7경기 정보를 살펴보면 2023년 2월 9일에 레이커스와 밀워키, 요 경기가 바로 르브론 제임스가 발목 부상 때문에 빠지고 그리고 데이먼 존스가 우리 팀 최고의 선수가 빠지니까 밀워키로 배팅해 라고 정보를 주고 돈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2023년 3월 23일 샬럿과 뉴올리언스 경기, 요 경기가 테리 로지어가 본인이 10분만 뛰고 빠진 경기입니다. 그리고 3월 24일 포틀랜드와 시카고, 4월 6일에 올랜도와 클리블랜드, 그리고 해가 바뀌어서 2024년 1월 5일에 레이커스 OKC, 2024년 1월 26일에 토론토와 클리퍼스, 2024년 3월 20일에 토론토랑 세크라멘토. 토론토가 끼어있으면 존 테이 포터, 샬럿이 끼어있으면 테리 로지어, 레이커스가 있으면 데이먼 존스. 이렇게 대충 연관시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NBA 사무국은 대체 뭘 하는 걸까요? 일단 이 브라이언 윈드호스트가 NBA 사무국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테리 로지어 관련 의심스러운 정황이 포착됐을 때 NBA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
그 경기에 로지어는 더 이상 출전하지 않았고 부상으로 위장했다. 즉 로지어는 그날 아파서 뛰지 못한 게 아니었고 NBA가 로지어를 불렀기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당일의 자체 조사 이후에 NBA는 무혐의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테리 로지어 변호인 측도 아니 NBA가 자체 조사해서 무혐의로 내렸는데 왜 이걸 FBI가 들춰내고 미리 사전에 이야기하지도 않고 체포해 갔느냐 이렇게 지금 항의를 한 거죠. 그러면서 NBA가 뭐 물론 조사 기관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체적으로 덮으려는 움직임이 아니었냐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고 이걸 지금 브라이언 윈도우스도 지적을 한 거죠. NBA는 다 알고 있었는데 그냥 덮은 거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당시에 테리 로지어는 샬럿 호네츠 소속이었습니다. 그런데 NBA는 자체 조사 결과 무혐의로 결론을 냈기 때문에 로지어를 트레이드 불허 자원이라든지 혹은 뛰지 못하는 선수로 간주하지 않았어요. 네, 그랬기 때문에 로지어는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계속 뛰었고 마이애미 히트로 트레이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애미 히트만 지금 똥 밟은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니까 NBA도 이런 잘못된 일들, 부패한 일들, 또 부정한 일들을 막기 위해서 독립적인 수사기관 둬야 되는 거 아닐까?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를 하고요. NBA가 자체적으로 덮고 솜방망이 징계를 때린 건 몇십 년이 지났어요. 근데 애덤 실버 총재가 지휘봉을 잡고 나서는 그런 경향이 더 심해졌죠. 예전에 데이비드 스턴 총재도 눈에 돈이 먼 인물이었지만 그 총재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다만 애덤 실버 총재는 좀 이런 부분이 과도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더 충격적인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천시 빌럽스인데요. 저도 천시 빌럽스 참 좋아했습니다. 보스턴 셀틱스에 지명이 됐고 잠깐 뛰고 토론토로 트레이드 됐다가 그리고 덴버로도 갔다가 디트로이트에서 꽃을 피우죠. 네, 그리고 파이널 MVP 받고 별명 자체가 미스터 빅샷이었어요. 워낙 큰 경기에 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포틀랜드 감독이 됐는데 이 현역 감독이 마피아와 손을 잡았습니다. 이 무슨 진짜 영화 같은 이야기죠.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현역 감독이고요. 그리고 2004년 파이널 MVP 출신입니다. 엘리트 길만 걸어왔어요. 드래프트도 3순위로 지명이 됐고 그런데 이탈리아 마피아가 연루된 불법 도박 시설 운영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진짜 이거는 잡범도 아니고 로지어 사건과 달리 NBA 경기와는 무관해요. NBA 경기와는 무관하지만 여전히 위법 상황이고요. 검찰 조사에 따르면 천시 빌럽스는 LA, 뉴욕, 또 마이애미 지역에 걸쳐서 이탈리아 마피아 조직이 운영하는 고액의 포커 게임 조작에 관여했습니다. 네, 포커 게임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조작에 관여했다고 해요.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서 수백만 달러의 금액을 탈취한 혐의도 지금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초악질인 거죠. 자, 주요 혐의를 제가 찾아보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전자수단을 이용한 사기 및 불법 도박, 그리고 자금 세탁인데 불법 도박에 대한 디테일이 나왔어요. 첫 번째, 마피아 조직의 지원이 있었다. 두 번째, 카드 셔플링 기계를 조작합니다. 이거는 상대 패를 내가 볼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또 그 패 자체를 바꿀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치팅이 들어가는 거죠. 세 번째는 포커칩 트레이에 트레이라면 이 선반인 것 같은데 거기에 카메라를 숨겨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트레이에 카메라 숨겨놓으면 상대가 이렇게 카드를 엎었을 때 그 카드를 볼 수 있다는 뜻일 거 아니에요. 이거 빌마담이야 뭐야 이거. 그 다음에 미리 표시된 카드를 볼 수 있는 특수 선글라스와 렌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고도화된 속임수를 통해서 돈 다 뜯어간 거예요. 빌마담이야 진짜. 나 쏠 수 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뒤집힌 카드를 식별할 수 있는 엑스레이 테이블.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숨겨놓은 카메라와 함께 무슨 작용을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카드를 칠 줄 몰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뒤집힌 카드를 식별할 수 있는 엑스레이 테이블이면 이거 끝난 거잖아요. 야, 진짜 악질 중에 악질입니다. 자, 빌럽스 일당들이 방식은 이랬다고 해요. 저도 이거를 진짜 오늘 이거 찾느라고 제가 OKC나 인디애나 골든스테이트 덴버 경기도 제대로 못 봤는데 빌럽스 일당들이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카드 좋아하시죠? 전직 프로 선수 혹시 천시 빌럽스, 그 다음에 데이먼 존스 아세요? 이렇게 NBA 선수들이 있다고 마피아들이 회유를 합니다. 그리고 유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선수들과 함께 같은 테이블에서 플레이할 수 있다면서 참여를 유도했다고 해요. 그러면 일반인들과 치는 것도 재밌는데 NBA 선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 나누면서 카드 뒤집고 또 화도 돌리고 하면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유도를 했는데 그 해당 선수가 누구였냐면 천시 빌럽스와 또 놀랍게도 교집합입니다. 데이먼 존스가 있었던 거예요. 참고로 데이먼 존스는
현역 시절에도 도박 중독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고 그 다음에 치료 프로그램도 많이 수행했다고 해요. 근데 개벌은 난 못 주는 거죠. 그래서 그 선수로 빌럽스와 데이먼 존스가 있었고 그 다음에 빌럽스를 포함한 피고인들은 조작된 셔플 기계를 확보하기 위해서 총기를 사용해서 피해자를 강탈하기도 했대요. 이거 진짜 깡패 아닙니까, 깡패. 그런데 FBI는 4년 동안 이 수사를 진행했다고 해요. 4년 전부터. 4년 동안 수사를 진행했고 진행한 결과 피해자들의 손실 금액이 최소 7밀이다. 700만 달러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하죠. 700만 달러면 100억이 넘어요. 네, 미친 금액입니다. 특정 피해자 한 명은 최소 180만 달러를 손해봤다고 합니다. 20억이 넘는 금액이고요. FBI는 수천 시간에 달하는 영상 자료를 검토했고 20건 이상의 수색영장을 집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들여서 이 사건을 조사해왔고 빵 터트린 거죠. 그것도 NBA 개막 날에. 자, 빌럽스의 변호인이 크리스 헤이우드라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빌럽스를 아는 사람들이라면 빌럽스가 얼마나 정직한지를 알고 있을 거다. 빌럽스는 지난 28년 동안 농구 경력을 이어온 것처럼 의혹에 맞서 싸울 것이다. 일단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나기 전까지는 확실히 말씀을 드리지 못하지만 만약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범죄 디테일이 사실이라면 빌럽스는 정말 희대 쓰레기가 되는 거죠. 자, NBA 성명에 따르면 빌럽스와 로지어는 즉시 팀에서 배제가 된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서 천시 빌럽스는 일단 포틀랜드 감독에서 직위 해제됐고요. 네, 그 다음에 테리 로지어도 일단 팀으로부터 분리가 됐습니다. 이거는 지금 당장 FBI가 이 두 명을 체포해 갔기 때문에 우리도 FBI에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빌럽스 퇴출, 그 다음에 테리 로지어도 퇴출, 이게 아니라 잠정적으로 이 두 명이 수사에 잘 협조하게끔 하기 위한 조치였다라고 NBA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FBI도 NBA가 지금 굉장히 협조적으로 잘 도와주고 있다. 이렇게 또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데이비드 펄덤이라는 양반이 보도를 했습니다. 도박 사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더 많은 이름이 언급돼도 놀라지 마라. 아직까지 더 많은 게 남아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원래 테리 로지어는 마이애미로부터 전력 배제 상태였고요. 선수 자체도 마탱이가 갔고, 그 다음에 포틀랜드는 순식간에 감독을 잃었습니다. 자, 하지만 티아고 스플리터를 임시 감독으로 임명했어요. 티아고 스플리터 여러분 기억나시죠? 브라질 출신의 빅맨이고, 샌안토니오 스퍼스에서 또 선수 생활을 보냈고 우승도 했었고, 또 코칭 스태프 경력도 굉장히 풍부해요. 은퇴하자마자 거의 코치로 변신을 해서 지금 지도자 수업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천시 빌럽스 감독의 역량에 대해서 또 답답해했던 분들도 많은데 스플리터 임시 감독이 또 이 위기를 어떻게 타개할지 함께 지켜보시죠. 참 이런 소식을 저는 전할 때마다 이제 무서워요.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러다가 진짜 NBA 리그가 근간이 흔들리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저는 2002년에 세크라멘토와 레이커스의 그 조작된 플레이오프, 제가 그때 22살이었으니까 진짜 상처를 많이 받았거든요. 저는 그때 세크라멘토를 워낙 좋아했지만 내가 그토록 정말 좋아하고 이제 성인이 돼서 본격적으로 즐길 NBA가 심판이 조작한다고? 사무국이 개입한다고? 저는 이런 상처를 굉장히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곤란하고, 만약에 로지어나 빌럽스의 이 혐의가 사실로 드러난다면 저는 당연히 여기서 배제되고 또 퇴출을 당하겠지만 NBA 사무국도 스탠스가 저는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강하게 다스리고 NBA도 저는 스스로가 좀 자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소식은 앞으로 줄곧 업데이트가 될 것 같은데요. 네, 테리 로지어, 천시 빌럽스 소식이 들어오는 대로 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조코피TV의 조현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